김의겸 대변인이 그나마 좀 곱게 물러났으면, 대변인을 그만두면서 좀 곱게, 좀 겸손하게 물러났으면 좀 잠잠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사과한다고, 말은 사과라고 해놓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옳았어, 이런 식으로 떠들고 나서 그냥 에이 근데 뭐 이런 일에 휘말렸으니까 내가 뭐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끝까지 서무인 코스프레. 25억 넘는 땅이 있는 사람이, 건물이 있는 사람이 서민 코스프레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파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분이 거짓말을 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내용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 이 김의겸 대변인이 39년 된 2층짜리 아파트 예정지인 본인의 자산의 2배가 넘는 그런 비싼 가격에 어떤 건물을 샀어요. 2층짜리 건물을. 작년 7월 초에 은행 대출 10억 원 등 약 16억 원을 빚지고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25억 7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이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 뉴타운 9구역이라고 해요. 부동산 규제 같은 것 때문에 투자를 억제하는 그 와중에 투자하지 마, 집 사지 마, 집값 떨어질 거야, 집값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라고, 대변인이니까 본인 입으로 집 사지 마세요, 이제부터 우리 정부는 집값을 낮출 겁니다, 집 파세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대변이니까 이렇게 브리핑을 해놓고, 말은 집 사지 마세요 해놓고 본인은 가서 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엄청나게 비싼 건물을 16억의 빚을 내면서까지도 구매를 해놓고, 자기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게 아니다,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40년 된 건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실제로 가본 사람이 보니까 1층에는 고깃집과 치킨집이 있고 2층에는 영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주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8시에 가보니까, 오후 8시에 가보니까 이미 치킨집은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역 자체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말하기를 25억 넘게 줄 이유가 도저히 없다, 재개발이 아니면 이 건물을 25억 넘게 살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에 노후 대책으로 샀고, 여기 살면서 상가에 새도 놓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거짓말이죠. 2층짜리 건물에 1층, 2층은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도 얼마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둘러댔죠. 여기다가 노후 대책으로 샀대요. 노후 대책으로. 이런 거 싫어하지 않았나요? 이분이 기자를 하면서 집을 하나 딱 사놓고, 노후에 집을 사놓고 월세 받아서 사는 거, 이런 걸 싫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건물 하나 사놓고 월세 받으면서 노후를 즐기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RTI 대출 규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의 대출 한도는 6억이라고 해요. 대출 한도가 6억인데 이분이 10억 이상을 땡겼네, 대출을. 대출 한도 6억인 사람이 10억을 땡겼어요. 어떻게 땡겼을까요?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대출한 대출은행의 지점장이 김의겸의 고등학교 1년 후배라고 합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좀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부정대출을 했을 거다, 뭔가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을 저질러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가 청와대 사람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것을 등에 업고 부정대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정말 이 부정한
어떤 방법으로 이 대출을 일으켰는지, 6억 이상은 대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10억을 땡겼다고 하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10억을 대출할 수 있었는지를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너무 비겁하게도 본인이 모르고 샀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랑 상의 없이 그냥 샀다. 그냥 결정을 내렸다. 내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런 주장이에요. 나는 집 같은 거 사거나 건물 같은 거 사지 말라고 했는데 와이프가 자기 몰래 이미 계약을 해버렸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샀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25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사는데 와이프가 남편 몰래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자기 자신이, 자기네 집안이 뭐 콩가루 집안인지 어쨌든지 간에 아내가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질러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담보물 명의자가 김의겸 본인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대출 서류, 서명도 김의겸이 직접 했다고 해요. 이게 밝혀졌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본인이 다 알았던 거예요. 이미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거짓말로 자기가 한 게 아니다, 난 몰랐다, 아내가 한 거다, 이렇게 자기 와이프한테 어떻게 보면 씌운 겁니다, 이 죄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까 말했던 부정대출. 대출한도가 6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일으켰으니까 요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대출을 4억을 더 땡겼는지. 그리고 이 건물을 사고 나서 2주 만에 건물을 구매하고 2주 후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지금 이 건물이 25억짜리 건물이 25억에 산 건물이 35억에서 40억을 간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 1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해요. 8개월 만에. 한 달에 1억 5천가량 오른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달에 1억 5천씩 오른 겁니다. 이 건물 가격이 재개발로 인해서.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할 때 내부자 정보 이용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 건물을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주인, 김의겸 대변인한테 이 건물을 판 전주인은 지금 한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칠 노릇이겠죠. 내가 이 집을 김의겸한테 팔았는데 2주 후에 개발이 확정이 되면서 집값이 무진장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열받죠. 엄청 열받죠. 그래서 전주인은 정말 당신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한 게 아니고 정말 몰랐다고 하면은 물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러달라. 나한테 25억에 싸게 사갔지 않냐. 지금 이거 35억이 넘게 간다. 물러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아주 급히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굉장히 뻔뻔하게 아무리 의혹을 제기하고 뭐하고 해도 끝까지 버텼는데 이분은 깔끔하게 바로 대변인을 그만두고 나갔어요. 잘린 건지 자기가 그만두고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로 정리가 됐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이분이 어디 갈지를 우리가 얌전히 지켜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힘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투기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이 정보를 청와대에 있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굉장히 고급 정보였다는 거예요. 이 건물을 사기만 하면 1년도 안 돼서 10억 넘게 오르는, 당연히 오르는 그 정보를 이미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다. 이거 위법이죠. 그리고 대출을 너무 많이 땡겼다. 이 사람은 6억밖에 못 땡기는데 10억을 땡겼다. 요거는 부정대출입니다. 그래서 부정대출 의혹, 그리고 내부자 정보 이용 의혹, 이 두 가지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대변인만 내려놓고 그냥 쓱 어디로 뭐 관공서 기관장이나 뭔가 한 자리를 주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대변인 출신인데 백수로 나가게 그냥 두겠습니까? 자기 정권 하에서 어딘가 좋은 자리를, 그야말로 알토란 같은 자리를 하나 꽂아 주겠죠. 낙하산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줄 텐데 이 꼴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수사를 해서 이분은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이 그만두기 바로 전날인가? 그만두는 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어디서 살 거냐고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때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죠. 어디긴 어디예요. 감옥이지. 이제 이 내부자 정보 이용과 부당 대출, 이것으로 이분은 감옥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어딜 도망가세요? 감옥에 가야지.